안녕하세요. 이번에 어쩔 수 없이 또 비대면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전달 받으셨겠죠?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기 때문에 좀 답답하더라도 잘 견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꽃꽂이 구성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말이 막 꼬이네요. 저도 조금 갑작스럽게 준비하는 거라서 일단은 좀 횡설수설하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자, 꽃꽂이는 국화, 국화랑 장미로 구성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국화는 흰 꽃이고 장미는 빨간 꽃, 이런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일 수도 있지만 그런 기본적인 이미지가 박혀 있죠. 네, 맞습니다. 흰 꽃과 빨간 꽃 서로 아주 잘 어울리는 색이 되겠죠. 국화로만 구성하기도 하고요. 물론 이걸 본인이 임의대로 구성한 게 아니고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구성을 하는 거죠. 어떤 용기 같은 데에 들어가 있는 것을 그리는 것이죠. 항아리 보통은 기본적으로 항아리가 많이 나오는데 최근 몇 년간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몇 번 그려보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꽃이 들어가는 부분을 대체로 원형 입구를 가진 용기를 쓸 테니까 위에서 내려다본 시점의 타원, 눈높이에 가까운 타원이 이렇게 얇겠죠. 그러면 꽃들도 측면, 뭐 정면에 가까운 모습, 측면에 가까운 모습도 있겠지만 꽃이 갖고 있는 높낮이가 큰 변화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원형이 좀 이렇게 시점이 높아지면은 꽃을 너무 밋밋하게 꽂아서 구성을 하게 되면은 그림의 변화가 너무 없어 보이게 돼서 주목을 받기 쉽지 않게 돼버립니다. 우선 저는 큰 왼쪽 이렇게 가운데를, 그러니까 중심을 기준으로 왼쪽에 덩어리가 크게 형성이 되는 구성을 짜보겠습니다. 역삼각형으로 구성을 할 텐데 국화가 이렇게 국화가 중심에서 약간 왼쪽으로 국화가 잡고 있으면 국화가 자리 잡고 그 뒤로 거의 같은 라인이지만 약간 겹쳐지는 모양으로 장미를 그려서 흰색과 빨간색이 서로 조화롭게 되도록 만들고, 이쪽 편으로 맨 처음에 국화가 있는 것과 장미하고 거의 비슷한 높이로 그려주면 돼요. 국화가 있는 식으로 이렇게 이 꽃 세 개 중심을 연결시키면 역삼각형이 되죠. 정삼각형을 뒤집은 게 아니고 삼각형이 뒤집혀져 있는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죠. 보시면 이 입구에서 꽃들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구성을 해줘야지 안정적으로 그릴 수가 있게 돼요. 한번 예를 들어서 반대로 이 꽃이 내려오고 이 꽃도 내려오면은 입구에 가까워서 안정적으로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이파리를 그릴 수 있는 공간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냥 입구 근처에 꽃들이 모여있는 소극적인 그런 구성이 되어버립니다. 말이 길어지면은 30분 안에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빨리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성은 여기, 여기, 여기
이런 흐름을 갖도록 구성을 할 거고요. 이파리가 어디 어디 들어간다라는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국화 뒤로 장미가 국화하고 겹쳐지게 장미가 그른다 해도 줄기가 이 용기로 해서 용기에 꽂혀 있다는 설명을 꼭 해줘야 돼요. 스케치가 어느 정도 보이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구성을 이 정도로 했고요. 먹이 조금 약한 것 같아서 먹물을 좀 더 보태 보겠습니다. 제가 쓰는 먹물은 500ml 짜리가 7만원입니다. 저의 개인 그림을 그릴 때 쓰는 건데 조금 싼 먹물이 없어서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이긴 한데 아무튼 꺼냈으니까 아낌없이 재료는 아끼지 않고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한국화 채색 몇 개 색이 없는 부분이 색이 있어서 좀 살려고 아까 한 1시간 정도 돌아다녔는데 차 타고 가야 되는 거리에 있더라고요. 결국 못 샀습니다. 없어도 조색이 가능한 부분이긴 한데 비교적 큰 동네에 지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과 채색이 알파문구나 뭐 드림디포 이런 큰 문구점에도 안 팔더라고요. 참 나름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전화기가 거의 지금 코 앞에 있어가지고 참 붓을 쓰기가 참 쉽지가 않네요. 아주 불편한 자세로 그리고 있습니다. 결과물이 그래도 봐줄만 하게 나와야지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텐데 뭐 물론 직접 보여드릴 기회가 앞으로도 있겠지만 비대면 기간에만 보여드려야지 실제 여러분들 수업이 시작했을 때는 입시는 좀 지긋지긋하잖아요. 나중에 또 얼마나 많이 할 텐데 아무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종이가 자꾸 움직이네요.
제가 너무 말이 없으니까 보시는데 심심할까봐 아무 말 대잔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코로나가 감기처럼 영원히 우리의 일상에 남게 되는 걸까요? 정말 그렇게 된다면 중국이 정말 싫어질 것 같습니다. 걔네들은 또 자기네들이 그런 게 절대 아니라고 뭐 그러고 있다면 하더라고요.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변종 바이러스가 자연스럽게 나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발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 말 대잔치에서 굳이 이런 암울한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겠네요. 네. 좀 이렇게 조금씩 펼쳐지게 그려주고요. 뒤쪽은 당연히 저 뒤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길게 그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뒤로 넘어간다기보다는 뒤에서 가려지는 부분 쪽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이 뒤쪽에 막 엄청 높은 게 있다거나 그러면 어색해지겠죠. 물론 실제 국화는 그렇게 뒤에 있는데도 뒤에서 올라오는 잎인데 잎이 굉장히 길게 올라오는 그런 국화도 있습니다. 제가 사진 자료도 갖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되게 이쁩니다.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지금 그려진 것보다 약간 더 작고 날개가 굉장히 풍성해요. 그런 식으로 국화를 그려봐도 꽤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입시로 그리는 게 아니고 개인적인 그림에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초 어, 처음에 연습할 때는 날개를 의도적으로 좀 많이 붙여주는 게 풍성해 보이고 좋습니다. 필선 연습도 충분히 되지요. 지금 시간이 한 13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서둘러야겠네요. 조색하는 거는 또 이렇게 보여드려야죠. 이게 약엽이라는 색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연두색. 수차색으로 치면 퍼머넌트 그린일 것 같은데 제가 수차 물감을 손을 안 댄 지가 뭐 거의 한 물론 제가 좋아하는 제 개인적인 그림을 그릴 때 수채 물감을 쓰고 있긴 합니다만 그런 그런 거기 좀 굉장히 특이한 뭐 타코이즈 블루나 뭐 희한한 색들 지금 이름도 생각 안 나는 그런 색들을 쓰고 있고 예전에 정물 수채화 그릴 때 썼던 색들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이렇게 조색을 하면서 물감의 농도
그 질척거린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만들어줘야지 이 가장 강조가 되는 꽃을 충분히 무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날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파리를 붙일 때 이런 날개를 막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질러주시면 됩니다. 붓을 얼마나 높이고 얼마나 세우고 하냐에 따라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이건 많이 높인 것들, 조금 덜 높인 거, 붓 끝으로만 돌린 것,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의 잎이 만들어지죠.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종이를 안 돌리고 하려니까 참 쉽지가 않네요. 이렇게 두 군데를 찍고 나니까 붓에 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이제 색도 좀 빼야 돼서 붓을 한번 쫙 씻어 주고요. 다시 한번 색을 처음부터 조색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접시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남아있는 거 섞어주고 끝부분만 이렇게 강하게 해서 지금 찍어줘도 느낌이 괜찮게 나옵니다. 자세가 안 나오네요. 아무튼 지금 카메라 거치대가 책 위에 올려져 있는데 붓대가 책한테 닿아서 여기를 지금 내릴 수가 없어요. 와, 참 억지로 내려서 좀 찍었습니다. 그 줄기는 또 약간 밝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밝게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조금 색의 차이를 둬야지 구분이 되니까요. 어차피 모양 때문에 구분이 되기도 하지만 색감에서도 약간씩 변화를 주면은 더할 나위가 없겠죠. 역시 이렇게 붓을 납작하게 만들고 먹을 양쪽에 찍어줍니다. 저는 여기 끝에 여기 강하게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으로 찍어서 줄기를 긋도록 하죠. 그 전에 얘네들도 줄기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파생된 부분을 확실히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힘있게 국화줄기는 힘있게 짠, 짠. 여기 있던 색이 그렇게 많이 진하진 않았나 봐요. 전혀 양쪽이 막힌 선이 나오지 않았네요. 이렇게 줄기 옆으로 잔줄기들이 좀 뻗어나간다는 표현을 좀 해주고 다음 꽃 들어가기 전에 잎매까지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붓에 물을 확실하게 빼고요. 지금 화면상에는 안 보이지만 소리가 들리려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종이에 붓을 두드리면서 막 이렇게 북시시 두드리는 게 아니고
붓을 종이에 대면서 꾹꾹 누르면서 물을 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물이 많이 빠진 붓에 강한 먹을 찍고 인맥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꽤 뺐다고 생각했는데도 잘 번지네요. 줄기 옆에 이렇게 태점이라고 하는 그냥 점 같은 거를 찍어주는 건데 밀도도 높아지고 줄기에서 이파리가 떨어진 자국 같은 거를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송이가 끝났고요. 여기 장미를 그리고 장미 줄기를 여기 약간 이 공간이죠. 거기 줄기 한번 짧게 그어서 장미에서 나온 줄기가 여기 있다라는 걸 표현해주고 장미 이파리를 이런 데 몇 군데 붙이면은 장미와 국화의 구성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국화 그리고 줄기 먼저 그린 다음에 여기 공간이 별로 없으니까 줄기 먼저 그려도 되는 거예요. 줄기 먼저 그리고 이파리 조금 구성해서 붙이고 그러면 국화 두 송이와 장미 한 송이가 구성되는 모습을 다 보시게 되는 겁니다. 효율성을 살리려면은 뭐 지금 이 상태에서 장미를 그린다기보다는 어차피 장미 그리는 거하고 얘하고는 이 국화 그리는 거하고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국화를 먼저 그려도 상관이 없잖아요. 이제 저는 순서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장미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효율성을 따지려면 역시 뭐 국화를 하던 게 있으니까 국화 하던 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장미를 한다.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꽤 나름 오랫동안 봐왔지 않습니까? 그리는 순서대로 뒤에 그릴수록 집중력이 떨어져서 대충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도가 1번, 2번, 3번이라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장미부터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빨간색이 있는 접시를 올려놓고 아이고 지난번에 하던 거 그대로 있죠. 제가 이렇게 정리를 안 하고 삽니다. 자랑은 아니죠. 좀 만들어 놓는 게 있으니까 편하게 할 수 있겠네요. 자, 이 메인 국화 뒤쪽에 장미가 있기 때문에 엄청 진한 빨간색은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에 남아있던 걸 그대로 활용해서 그려도 되겠네요. 그래도 열심히 조색은 해야겠습니다. 조금 옅은 느낌으로 색을 만들 거예요. 옅다기보다는 많이 톤이 낮지 않은 약간 높은 톤, 밝은 톤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행히 전화기 영상 찍는 게
안 꺼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iOS 14로 업데이트해서 그런지 안 꺼지고 있네요. 톤을 좀 높게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톤이 점점 낮아지고 있네요. 네, 장미를 그려보겠습니다. 어이쿠, 어이쿠. 아주 까맣게 나오는 게 굉장히 톤이 낮습니다. 웃을 일이 아닌데. 번지기까지 하고 있어서 물을 좀 더 뺐습니다. 아무래도 이전에 쓰던 먹이 잘 안 빠져서 색이 이렇게 까매진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날개를 붙이도록 할 건데요. 색이 왜 이러지? 네, 밝은 색 끝을 색으로 막아서 끝이 막힌 이런 면을 긋는 겁니다. 아니, 몸이 더 돌아가지 않아서 참 애매하네요. 아이고. 네, 이번 장면은 중심을 굳이 먹으로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메인 꽃으로 선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 해보겠습니다. 이제 꽃받침을 조금 그리고 줄기를 그린 다음에 잎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쓰는 접시는 화면상에 지금 이쪽을 종이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건 좀 치우고 꽃받침을 그리겠습니다.
이어서 줄기를 들어갈게요. 이제 장미 이파리가 붙을 잔가지들을 좀 쳐주겠습니다. 저기 이제 이파리들을 달아주면 됩니다. 연두빛이 조금 있으니까 여기에 좀 눌러주고요. 알아서 조금 번지게 만들겠습니다. 자, 이제 가볍게 마음 편하게, 그리고 대충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여기 있는 색들 섞어서 끝에 붉은색 조금 섞어주면은 이 이파리들하고 다른 색감이 그려지기 때문에 또 여기서도 이제 차이를 이끌어내는 거죠. 좀 풍성해 보이게. 그렇다고 막 목도리를 두르듯이 뺑 두르면 너무 답답해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비교적 이쪽하고 차이도 나고 색감 차이도 나고 약간 더 약한 느낌도 나고 그렇죠. 이 거리와 이 거리가 엄청나게 먼 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막 사라질 듯하게 그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화가 조금 풀어주는 그 간극이 커서 상당히 많이 풀기는 하는데 아예 사라지게 그리는 것은 저는 추천하고 싶지가 않네요. 자, 이제 인맥을 하고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35분씩 끊어서 하는 것을 권장하기 때문에 지금 3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약한 잎은 인맥이 생략이 됩니다. 자, 이렇게 1번, 2번 꽃 구성까지 보셨고요. 3번은 조금 이따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